차량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어? 조지 스토킹 하는 차량 남방 왜 이렇게 많아 저기? 테러리스트. 갱스토킹 테러리스트. 안녕하세요. 최근 연달아 아날로그 호러 작품만 업로드하였는데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던 소재이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꽤나 흥미가 간다는 반응을 보여준 소재 집단 스토킹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한 개인을 파멸까지 몰고 가는 행위 조직 스토킹을 파헤치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조직 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 공격 이 단어들은 대부분 생소하지만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생체기계 실험을 알리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직 스토킹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두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갱 스토킹, 우리나라 말로는 조직 스토킹 혹은 집단 스토킹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 자신이 불특정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미행과 감시를 당한다 호소하는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 시간을 들여 자료 조사를 하고 케이스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조직 스토킹과 관련하여 제가 만든 허구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0대 평범한 남성 김토끼는 최근 퇴근길마다 매우 이상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이었죠. 아니, 비슷한 시간대에 퇴근하는 근처에 사는 이웃이라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기엔 퇴근 후 친구와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레스토랑 안에서도 집에 가기 전 들린 시내의 서점 안에서도 아니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과 계속 마주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요? 시간이 지나 토끼가 품었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혀져 가게 되는데 이렇게 운전을 할 때면 바로 뒤에 붙어 자신을 촬영하는 사람과 주차한 차 안에 앉아있는 토끼를 감시하고 촬영하는 저 사람까지, 그러다 심지어 자주 걸어다니는 산책로에 이전엔 없었던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일상은 자신을 미행하고 괴롭히는 이 집단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기간에 말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 김토끼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사용한 영상물들은 실제 인터넷에 자신이 조직 스토킹의 표적이 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로 업로드한 자료들이었는데, 이렇게 조직 스토킹, 갱 스토킹은 특정 집단, 신원 이상의 단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협박, 감시를 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데,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경험담을 읽고 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첫째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어느 집단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서까지 감시를 하냐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감시라는 건 보통 당하는 사람이 전혀 눈치챌 수 없게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가 아닌가요? 스토킹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라도 하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텐데, 여기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 속 가해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범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보면 스토킹이라는 단어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친구,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와 같은 자신의 주변인들, 경찰, 정신과 의사, 심지어 가족들까지 이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집단에게 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피해를 주장해도 이미 한패인 그들은 되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만 끊고 하더니만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이게 전파칩 스토커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전파칩 생체기계 피해자입니다. 제가 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주장이지만 여기 댓글을 보면 그것을 공감하고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다는 댓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조직의 표적이 된 것일까요? 글쎄요, 여기 이분은 자신이 어느 종교단체 설문지에 신상 정보를 기입한 이후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주장했으며, 몇몇은 자신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아서, 즉 반정부적 행위 혹은 정부에서 숨기려 하는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이라는
주장, 혹은 단지 그들의 눈에 거슬려서 아니면 무작위로 선택된 실험 대상이라는 주장까지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들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말해봤자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 권할 뿐이지 그 집단에 관한 조사는 전혀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때부터 이들은 경찰도 한패라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변인과 가족들 역시 비슷한 조언을 권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집단이 타겟을 향해 행하는 대표적인 것은 전파 공격이라 합니다. 이 전파 공격은 타깃이된 사람들의 뇌를 해킹하여 생각, 감정, 인지기능, 이해력, 기억력, 결정력, 심지어 신체 활동까지 강제로 조종할 수 있고,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게 하며 피해망상을 만들고 생각과 판단을 조종하여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하는데, 저에게 이것들은 그저 조현병, 편집증과 같은 정신질환 증상들로 보여졌는데, 사실 이런 전파 공격을 사용하는 특정 집단이 실존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주장하는 이들의 신체와 정신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특정 집단으로부터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과 주변인들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때 오는 고립감은 정말이지 끔찍할 것 같지 않나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스토킹 집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망상 증세를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분당 서현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용의자 최 씨는 자신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이며 전파무기, 방사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주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앞서 제가 언급한 것들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용의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보고 증상들을 찾아내 추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려 노력했을 텐데, 여기 용의자를 포박하고 있는 경찰들은 그가 하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말을 끊고 흉기 난동의 모방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프로파일러 면담이나 포렌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중상을 입었고 아직도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나온 기자들도 용의자가 직접 밝힌 범행 동기, 조직 스토킹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질문만 끊임없이 던져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사람들이 사건의 핀트를 잡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해 어쩌면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 경찰청 사이트의 게시판만 봐도 자신의 신원과 주소를 공개하니까 용의자 최 씨는 정말 전파 공격을 받아 그러한 짓을 저지른 것이라며 청원을 요구하는 글까지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을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라 생각하는 이들이 정말 저런 끔찍한 짓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처럼 여기고 청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이 정신질환의 증상인지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전조 증상이라 판단하여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